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차 회장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6시 1교시 영상입니다. 1교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필수예요. 필수. 1교시 마지막 7교시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출석 댓글 꼭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오늘 일요일도 신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좀 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했다고 체력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운동을 했다고 체력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힘에 부치면은 우리는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거다. 반만 맞는 생각이다. 운동을 해주면은 일시적으로 힘이 생기지만은요, 운동만으로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동만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운동으로 키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어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하냐?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납니다. 정해진 시간. 매번 늦게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일찍 자고 너무. 딱 정해져.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딱 그 시간 되면은 거의 취침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흡연을 멀리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 끊으세요. 요즘 보니까 젊은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더라고. 근데 담배는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냄새 나고 하니까 흡연을 피하자. 멀리하자. 과식하지 말자. 세 번째, 탄산음료보다 생수를 마시자. 생수. 저도 탄산음료를 종종 먹는데 자주 먹진 않지만은 하여튼 생수를 마시자. 네 번째, 술자리에서는 과음을 하지 않자. 술자리에서는 과음을 하지 말자.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취미를 갖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취미가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식사 후에는 잠시라도 걸어주자. 한 번씩 걸어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10분이라도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달리기를 해도 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운동만을 즐긴 것이지 여러분들의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운동만 즐긴 거야, 운동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이것이 진정한 체력 관리 아니겠어요? 알겠죠? 천 회장이 이야기하는 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거 멘탈 깨집니다, 여러분. 멘탈 오래 못 가요.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할게요. 이제 판매 첫날 무조건 완판될 것이다. 완판된다. 뭐가 완판되냐?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제품이죠. 갤럭시 Z 플립 5 이미지인데 출시가 임박한 삼성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5의 모든 것이 유출됐다. 전작과 변화의 폭이 크고 사진 및 사양이 공개되니 최고의 폴더블폰 꼭 사보고 싶다. 이러면서 해외에서는 벌써 시끌벅적 난리다. 특히 가격이 관심사다. 가격이 큰 관심사랍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사양 대비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가지고 폴더블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 전작과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4는 256기가 135만원, 512기가 147만원인데 당초 전작보다 1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 거론됐어요.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5는 전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디자인과 사양이 더 월등하겠죠. 그럼에도 가격을 동결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최저가 수준으로 사실상 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통신업계 설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통신업계 관계자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최고의 성능인 AP,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은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폴더블폰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지네요. 저도 보니까. 실제 사양을 보면은 전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월등합니다. 월등해. Z 플립4, Z 플립 3에는 1.9인치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Z 플립 5에는 3.4인치예요. 이제 이 화면이 딱 보면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착용을 한 게 아니고 적용을 했고, 사용성이 크게 개선됐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화면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앱을 실행할 수 있어요. 특히 폴더블 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성능에서도 삼성 최고폰 갤럭시 S23에 버금갑니다.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가 그 퀄컴 스냅드래곤 8이에요. 8 2세대 장착했고,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와 동일해요. 동일한 것이고,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더라. 그 전작인 Z 폴드 4는 화면을 잡았을 때 화면과 화면 사이가 완전하게 닫히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Z 플립 5는 개선된 물방울 힌지를 사용해서 화면을 접었을 때 틈이 없어 또 이를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파손되는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접었을 때는 두께 또한 얇더라. 전작인 Z 플립 4는 플래그십 최초로 IPX8 방수 인증을 받았지만요, 먼지를 박아주는 방진 등급까지는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최신작인 Z 플립 5는 IP58 인증을 받아서 방수는 물론이고 방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먼지가 많은 공간이나 주머니 속에 제품 넣었을 때 먼지가 들어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삼성 덱스 기능을 지원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데스크탑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Z 플립 5가 덱스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작은 삼성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신들은 전합니다. 한편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갤럭시 건팩 행사를 열고 Z 플립 5, 폴드 5 등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했고, 다음 달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을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해외 주요 도시에서만 진행된 바가 있죠. 상당히 탐나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질러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한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그 사장이 삼성전자 사내 그 챗 GPT 사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도 쓸 수 있게 하려 한다 합니다. 이제 챗 GPT가 쓸 수 있는가 봐요. 경 사장은 지난 9일에 연세대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과 행복의 삼성반도체 지속 가능한 미래 강연을 했죠. 이 자리에서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 사내 그 챗 GPT 금지를 내년쯤에는 푼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에요. 그는 강연에서 그 챗 GPT는 최고의 지성이라며 챗 GPT를 써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써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6년차 엔지니어가 60분 걸려서 코드를 짜는데 챗 GPT는 10분 만에 코드를 짜고 이제 검증까지 한다고 하죠. 업무를 보는데 데이터가 없고 이것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방안을 모색한다는 거죠. 이와 함께 경 사장은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전략을 밝혔고, 그는 파운드리는 호텔 산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좋은 호텔은 객실 점유율이 높은데 고객에 맞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비해야 하죠. 또한 파운드리 하려면 IP하고 디자인 등 서비스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빅딜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줘야지만은 IP 확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학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에 대한 질문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경 사장은 지난 5월 4일 카이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학 강연했고, 이날 강연에는 연세대 학생 600명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프랑크푸르트 선언 30주년인 것 같은데, 그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마누라와 자식도 다 바꾸자. 이게 삼성의 고 이건희 선대장의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올해로 이제 30주년을 맞았고, 그가 1993년 6월 7일 큰 경영 위기 상황을 직감하면서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과 체질, 제도,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의 품질 경영, 글로벌 경영의 교범으로 삼성인들의 가슴속에 이제 뿌리 내린 거죠. 그리고 30년이 흘러요. 삼성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적자 위기 속에서 다시 제2의 신경영 선언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그 회장이 선대 회장에 이어서 어떻게 경영 위기상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제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건 뭐 삼성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 사진에 보니까 이 젊은 친구 하나 보이죠? 이분 이 김동관 부회장이네. 이번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오션 그 거제 사업장에 방문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뭐 인사 나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동관 그 하나그룹 부회장이 지난 7일 오전에 뭐 경남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을 방문한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이제 부산 백스코에 열린 국제해양 방위산업전을 방문해가지고 뭐 기자들과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김 부회장은 하나오션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중장기 전략을 세울 것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국가 안보와 세계 속에서 한국의 방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뭐 공기업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사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다를 것 같고요. 또 LG전자의 그 자동차 전장 사업본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LG전자 매출 비중 11.7% 돌파했고 2017년 1분기만 해도 VS 본부 매출이 3,826억이었는데 전체 매출의 2.7%에 그쳤어요. 그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1분기 매출이 1조 8,776억 성장했어요. 매출 비중은 8.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E본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이 4조 649억, 매출 비중 19.3%하고 매출 비중 격차를 10.4% 줄였다. 그래서 VS 사업본부는 지난해 2분기에 흑자 전환 이후 3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데 LG전자의 주력 사업본부인 홈엔터테인먼트죠. HE 이 사업본부하고 매출 비중 격차를 좁혀서 25년에는 이 두 사업본부가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 VS 사업본부, 이 VS 사업본부 수익성 개선이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LG전자가 B2B 사업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그 리서치에 따르니까 올해 1, 4월 그 글로벌 시장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182.5GW 같아요. 전년 동기보다 49%나 늘었다고 합니다. 업체 몰라보니까 중국의 CATL이 35.9%죠. 전 세계 배터리 공급사 중 유일하게 3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해가지고 1위 자리 지켰고,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1기가에서 65.6기가와트로 55.6%나 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확실하게 올 것 같아요. 네, 올 때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월에 이제 국내 증시를 반도체 주하고 2차 전지주가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등 대표 반도체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춤했던 2차 전지 그 관련주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국내 증시를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그 반도체 2차 전지 종목의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오픈 AI가 개발한 그 대화 전문 AI 챗봇이죠. 챗 GPT한테 물어봤어. 먼저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채팅창에다 반도체 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챗GPT는 반도체 산업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산업 중 하나라며 디지털 기기, 통신, 자동차,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구성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는 산업 전반의 경기 상황, 기업의 재무 상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기술 혁신, 경쟁 상황 등 이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이어서 챗GPT는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죠. 수요 증가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동적이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적용 때문에 정확한 주가 예측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콕 집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물어봐요. 그러자 챗GPT는 저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실제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적인 시스템이다. 주가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제 전망, 산업 동향, 경제 상황, 경쟁 상황, 정치적 요소 등등등 해가지고 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답변을 회피하더라. 이어서 2차전지 종목에 대해 물어봤는데 반도체 종목과는 사뭇 다른 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채팅창에 2차전지 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쳤더니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기차의 인기 증가와 그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2차전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반도체에 비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2차전지도 범위를 좁혀서 에코프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고 개별 주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에코프로 주가에 대한 현재 정보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다. 일단은 한편 지난 9일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한 1.5% 올랐죠. 1,100원. 그래서 72,0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6만전자 회귀 우려가 제기된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반등하면서 다시 8만전자를 향한 기지개를 폈다는 거죠. 이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어요. 외국인은 이날 1777억가량 순매수했고 기관애들도 1027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이날 2727억 정도 순매도했죠. 개인들은 지난 7일부터 4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 중 규모가 3,326억에 달합니다. 개인들은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인식 하에 그 하락 전환에 대한 그 우려로 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